일본의 라인 강탈, 네이버 지분 넘겨라,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어떤 라인이라는 쉽게 말하면 메신저 있잖아요. 이게 일본을 진출을 했어요.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손정희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야후하고 합작을 했습니다. 50대 50으로. 야후가 50을 넣고요. 네이버가 50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라인이라는, 우리 같으면 카카오톡이죠. 라인을 일본 전역에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3년 동안 돈도 많이 쏟아붓고요. 기술도 많이 쏟아붓고요. 인력도 많이 쏟아부어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변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라인이 말입니다. 이게 개인정보 노출이 51만 건이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돌변을 해서요. 일본 총무성이 이거 라인 지분 넘겨라, 일본으로. 한국은 여기서 나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화답으로 라인 야후 사장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표를 했어요. 핵심 내용을. 뭐라고 했느냐.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야후 사장은요. 대주주인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이사회 멤버도 잘랐습니다. 내쫓았죠. 신중호 이사, 이분이 라인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일본의 라인을 정착시킨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 자체도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진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데자와 타케시 라인 야후 사장은요. 일본 총무성의 압박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는 거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네이버와 자본적인 지배관계에 대한 재검토, 이것을 하라고 했으면서 말하자면 라인 라우가 대주주인 네이버에 위탁하면서 위탁처인 대주주에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총무성의 행정 지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실제로 총무성이 말입니다. 작년 11월에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일본 정부는 원인 규명을 요구했고요. 그러면서 2024년 올해입니다. 3월에 일본 총무성이 1차 행정 지도에 나서면서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4월에 총무성이 2차 행정 지도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7월 1일까지 구체적 대책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그 구체적 대책 보고가 결국은 말입니다. 라인 지분 팔고 떠나라예요. 떠나라. 한국인 주주 내쫓고 지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라인 야후를 운영하는 것은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50%, 네이버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1% 아니 한 주만 더 가지면 지배권을 가집니다. A홀딩스에 대한 회사. 그러면 라인 야후는요. 자연스럽게 지배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일본은 못 믿을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을 수도 또 있기는 해요. 이게 말입니다. 마치 소프트뱅크가 장난한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총무성과 소프트뱅크의 어떤 합작품이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듭니다.
야, 13년 동안 네이버는요, 기술도 투자하고요, 자금도 투자하고요, 사람도 투자해서 일본의 국민 메신저를 만들어 놨더니 너네들 이제 나가. 토사구팽시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참 안타깝네요. 예. 아니 일본은 우리가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우방은 큰형 말입니다. 오히려 예. 공들여서 키워 놓으니까 쫓아내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라인 야후 굉장히 컸거든요. 아마 국민 메신저 라인이 없었으면 말입니다. 일본의 야후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예. 라인 야후를 합병하고 이렇게 만드는 바람에 굉장히 커졌죠. 매출액도 보세요. 2021년에 1조 5,674억 엔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조 8,146억 엔이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매출액이 15조 9,273억 원이나 됩니다. 2년 사이에도 지금 15.8%가 성장을 했거든요. 2,472억 원이 늘어났으니까요. 계속 성장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더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너네 이제 나가 하고 쫓아낸다는 것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참 믿을 사람 뭐 아무도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일본이 저렇게까지 하니까 더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자꾸 돼가는 것 같아요. 우방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의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일본을 보면요. 전혀 배려의 차원이 없습니다. 폐쇄적이에요. 자기들은 자기들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도 밀리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인도에게도 이제 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5위로 떨어집니다. 경제도. 지금 이대로라면 수출도 대한민국의 수출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폐쇄적이고요. 그 폐쇄적인 게 결국 일본 전체에 어우러져서 네이버를 내쫓아내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는 정부의 노력이 참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뭐라고 했나 하면요.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대응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게 지금 네이버하고 긴밀히 협의 중이어야 될 사안인가요? 일본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돼야 될 상황 아닌가요? 네이버의 어떤 반발을 막겠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요. 과학기술부 윤석열 정부죠. 제대로 일본 정부에 저는 제대로 항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일본과의 관계도 우방이기는 하나 철저하게 견제를 하는 우방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견제를 하는 우방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일본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방인 건 중요하고 또 자유진영의 미국과 서방과 일본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쫓겨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안 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요구할 거는 제대로 요구하고요. 항상 상호주의 원칙 아래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 정부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 자칫 잘못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겁니다. 저는 제대로 정리하고요. 안 그래도 야당은요. 친일하면서 친일을 정치적 이슈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판인데 이것까지 터져서 네이버가 라인을 일본에 뺏기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상태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 저는 절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